1940년 영국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유보트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보급선을 무차별로 격침시키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수십 척씩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식량과 연료가 끊기면 영국의 저항은 그대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 승무원들은 이 시기를 행복한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사냥이 쉬웠다는 뜻이죠. 영국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이 위기를 돌파할 열쇠는 의외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시골의 낡은 저택 블래칠리 파크. 오늘은 3명의 평범한 영국 해군이 목숨을 걸고 세계를 구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군은 애니그마라는 암호 기계를 사용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물건이었거든요. 타자기처럼 생긴 기계에 글자를 입력하면 내부의 회전 로터들이 돌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글자로 바꿔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로터의 조합이 천문학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독일 해군은 무려 8개를 썼거든요. 가능한 조합이 336개. 거기에 매일 설정이 바뀌니까 사실상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블래칠리 파크의 암호 해독자들은 독일 육군과 공군의 애니그마는 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군 애니그마는 차원이 달랐죠. 절차가 훨씬 엄격했고 실수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튜링은 천재였지만 굉장히 별난 사람이었거든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가스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고 전쟁이 터지자 저축한 돈을 땅에 묻었는데 나중에 어디 묻었는지 까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뇌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는 해군 애니그마의 메시지 키가 바이그램 테이블이라는 걸로 추가 암호화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추론해냈습니다. 영국은 암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썼는데 독일 함선이 발견할 만한 위치에 일부러 기뢰를 설치한 겁니다. 독일 배가 기뢰를 발견하면 애니그마로 본부의 위치를 보고하잖아요. 영국은 그 좌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단서로 암호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1941년 3월 영국 해군이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독일 무장 트롤선 크랩스를 납포했는데 여기서 온전한 애니그마 메시지 키 테이블이 나왔거든요. 이걸로 몇 주치 통신을 해독할 수 있었고 암호 해독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죠. 결정적인 돌파구는 해리 힌슬리라는 암호 해독가가 열었습니다. 그는 독일 해군이 대서양에 기상 관측선을 띄워놓고 무선으로 날씨 보고를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배들은 애니그마로 짧고 표준화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암호 해독의 단서로 쓸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납포하기 쉬웠습니다. 영국 해군은 즉시 기습대를 보내서 5월에 미넨호를, 6월에 라우엔베르크호를 차례로 잡아들였죠. 같은 달 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 군함 불독호의 승무원들이 침몰 직전에 유보트 610에 뛰어들어서 애니그마 기계와 암호문을 통째로 건져 올린 겁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잠수함 안으로 들어가서 암호 장비를 꺼내온 거예요. 목숨을 건 작전이었죠. 이 모든 노획물과 축적된 암호 해독 기술이 합쳐지면서 마침내 애니그마가 뚫리기 시작했고 1941년 여름부터 반복적으로 해독됐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유보트가 어디서 공격할지 미리 알 수 있게 되니까 호송선단의 경로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1941년 상반기에 유보트는 매달 28만 톤의 배를 침몰시켰는데 해군 애니그마를 해독한 7월부터는 12만 톤으로 절반 넘게 줄었고 12월에는 6만 2천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는 대서양 보급로가 다시 열린 거예요. 굶주림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독일의 절차가 더 엄격해지면서 연필과 종이로는 속도를 맞출 수가 없게 됐어요. 튜링은 이미 이 문제를 예상하고 봄베라는 기계를 설계해뒀습니다. 이 봄베라는 기계가 정말 대단했어요. 높이 2m에 무게 1톤 19km의 전선이 들어간 이 기계는 10분 만에 1만 7천 가지 이상의 설정을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면 몇 주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해치운 거죠. 첫 번째 봄베는 1940년 3월에 블레칠리에 설치됐습니다. 튜링의 설계는 작동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후보 답안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한 건 고든 웰치먼이었는데 애니그마 플러그 보드의 특성을 이용한 대각선 보드라는 회로를 추가해서 오탐을 대폭 줄여버렸죠. 이 개선된 봄베는 현대 컴퓨팅의 선구자라고 불릴 만큼 혁명적인 기계였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 전역에는 약 200대의 봄베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나흘 뒤 히틀러가 미국에 선전 포고를 했고 이제 미국의 막대한 산업력과 병력이 연합군 편에 서게 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미군과 보급품이 쏟아져 들어올 태세를 갖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블레칠리 파크에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1942년 2월 1일 독일 해군이 새로운 애니그마 기계를 도입한 거예요. M사라고 불린 이 기계는 기존 3개 로터 대신 4개 로터를 사용했는데 복잡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블레칠리는 이 새 암호를 샤크라고 불렀습니다. 상어처럼 무자비하게 연합군 선박을 잡아먹었거든요. 갑자기 대서양의 유보트 통신이 전혀 읽히지 않게 됐습니다. 기존 봄베로는 4개 로터 애니그마를 풀 수가 없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풀려면 18일이 걸리는데 그때쯤이면 정보의 가치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블레칠리 파크는 10개월 동안 완전한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벌어진 일은 처참했어요. 유보트는 다시 마음껏 사냥을 시작했고 연합군 상선이 줄줄이 침몰했습니다. 미군과 보급품을 실은 배들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어뢰에 맞아 가라앉았죠. 1942년 한 해 동안 유보트는 200만 톤이 넘는 선박을 격침시켰어요. 영국은 다시 굶주림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블레칠리 파크는 필사적으로 돌파구를 찾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기상 단축 신호표가 도입되면서 그마저도 막혀버렸죠. 그러다 1942년 10월 30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포트사이드 앞바다에서 영국 구축함 페타드가 독일 잠수함 유올백 59를 공격했어요. 10시간에 걸친 폭내 공격 끝에 예오5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독일 승무원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규정대로 배를 침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수 밸브만 열어놓고 나왔거든요. 페타드의 함장이 지원자를 요청했을 때 3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29세의 토니 파슨 중위, 22세의 콜린 그레이지어 수병, 그리고 16세의 토미 브라움이었어요. 토미 브라운은 나이를 속이고 해군에 들어온 매점 보조원이었죠. 3사람은 물이 차오르는 잠수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슨과 그레이지어는 함장실로 들어가 손에 잡히는 문서란 문서는 죄다 끌어모았어요. 기상 단축 신호표, 단신 신호표, 암호 열쇠들이 쏟아져 나왔죠. 브라운은 그 문서들을 받아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밖으로 전달했습니다. 밖에서는 동료들이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잠수함이 곧 가라앉을 거라고. 브라운은 2번이나 잠수함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파스는 계속해서 문서를 건넸습니다. 브라운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외쳤을 때 파슨과 그레이지어가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잠수함이 갑자기 기울더니 바다 밑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브라운은 겨우 빠져나왔지만 두 사람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파슨과 그레이지어는 영국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용맹 훈장인 조지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죽은 뒤에요. 브라운은 조지 메달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통나서 배에서 내려야 했죠. 그는 1945년 집에 불이 났을 때 여동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19살이었어요.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린 문서들은 12월 24일 블래칠리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암호 해독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10개월 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새로운 기상 단축 신호표와 단신 신호표가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수백 번의 봄배 가동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보트들이 기상 보고를 보낼 때 M사의 네 번째 로터를 중립 위치에 놓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4개 로터 기계를 3개 로터 모드로 쓰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건 M사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3개 로터 모드라면 기존 봄배로도 풀 수 있었어요. 17시간이면 됐거든요. 18일이 아니라 17시간. 그 차이가 전쟁의 향방을 바꿨습니다. 1942년 12월 13일 10개월간의 암흑이 끝났습니다. 블래칠리 파크가 해군 작전 정보센터에 전화를 걸어 샤크 암호를 풀었다고 보고했어요. 1시간 만에 12척 이상의 유보트 위치가 담긴 첫 번째 해독문이 전송됐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1942년 12월과 1943년 1월 2달 동안에만 50만 톤에서 70만 톤의 선박이 구해졌다고 추정됩니다. 연합군의 손실은 절반으로 줄었죠. 파슨, 그레이지어, 브라운 세 사람의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1943년 5월 대서양 전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이달에 독일은 무려 41척의 유보트를 잃었는데 이건 전체 작전 가능 잠수함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유보트 승무원들은 이달을 검은 5월이라고 불렀어요. 5월 24일 독일 해군 총사령관 카를 데니츠는 충격에 빠져 유보트 작전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대부분의 잠수함이 대서양에서 철수했어요. 가을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주도권은 다시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였죠. 이 승리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어요. 장거리 폭격기의 등장, 호위 항공모함의 투입,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새 배들. 하지만 울트라 정보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적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고 호송선단의 경로를 바꿀 수 있었다는 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처칠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전쟁 중에 정말로 나를 두렵게 한 건 유보트의 위협뿐이었다고. 블래칠리 파크의 암호 해독자들, 그리고 U-559에서 목숨을 건 3명의 영웅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비밀에 묻혀 있었어요. 울트라 작전의 존재가 공개된 건 1974년이었고 그때서야 세상은 영국 시골의 낡은 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토미 브라운은 자신이 건져 올린 문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어요. 애니그마 관련 정보가 공개된 건 그가 죽은 지 30년도 더 지난 뒤였거든요.
하지만 역사가들은 그들의 행동이 전쟁을 최소 1년은 단축시켰다고 평가합니다. 만약 샤크가 풀리지 않았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5년으로 미뤄졌을 거예요. 세 사람의 용기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역사상 세 명의 개인이 그토록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드물었죠. 침몰하는 잠수함 속에서 마지막까지 문서를 건네던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사를 바꾸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 투표도 함께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트루벨 1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올게요.